네, 안녕하세요.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2020년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고 이제 개설하는 과정인 아이아타 항공 운임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항공 운임 하면은 다 알고 있어. 다 아는 거야. 기본적으로 국내에도 다 교육이 있고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막상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깊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부터 잘 훑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항공운임 아야타 기본교육에 대한 정보들은 옆에 계시는 카사 인터내셔널 대표님이시자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의 이 운임 쪽 파트의 공인 강사님이신 김경애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현재 아야타 교육센터의 아카데미 파트너인 카사 인터내셔널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항공사 경험을 가지고 오랜 항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아야타 커리큘럼이 항공사에서 얼마나 필요한 정보이고 지식인지,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항공사 입사와 항공사 내에서 경력 개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하나씩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아타 항공운임 기본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정말 좀 상세하고 쉽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항공운임 교육이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 운임 교육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파스나 아시아나 세이버에서 운임 교육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교육들과 그다음에 아야타 항공 운임 기본 교육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항공 운임 교육을 학습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현업에 도움이 될지 이렇게 제가 좀 비교표를 준비해 봤는데 요거를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통 취준생들이시죠? 취준생들이 항공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상직일 경우에는 아마 토파스 셀컨에게 자격증 아니면 아시아나 세이버에서 나오는 자격증, 예학발권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그 자격증들이 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격증조차도 없는 경우일 경우에는 사실 항공사 입사하실 때 뭐 다들 가지고 계시는 자격증이라서 뭐 없을 경우에 사실 오히려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자격증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자격증 때문에 항공사 입사해서 바로 실무를 하시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항공사에 입사를 원하는 친구들을 뭐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이력서를 뽑을 때요. 뭐 100 명이 지원을 합니다, 보통. 1명 뽑을 때. 근데 그 100 명의 이력서가 99 개는 대부분 뭐 토파스나 세이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을 뽑아서 실무에 시키려고 하면은 자격증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물론 딴 지도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제 아야타 커리큘럼 자체는 사실 이런 뭐 자격증이 뭐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냥 단순한 기술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전달에 있습니다. 항공사를 입사해서 이 항공사가 어떤 근간으로 운임이 결정지어지고, 그다음에 왜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운임이 이런 통화 단위를 쓰는지, 아니면 텍스가 왜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지식들에 대한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술적인 면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업무를 시작할 때는 안 딴 것만큼이나 뭐 별로 차이가 없을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자격증도 없이는 사실은 지상직을 이력서도 내보기도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뭐 토파스나 세이버의 자격증 등은 대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지시어를
배우는 단계의 내용들인데 가장 필요한 내용들은 지시어를 배우기 전에 그 전에 근본적인 지식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지금 이 화면에 보는 요 교육 내용을 가지고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위에 아래는 기존에 한국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운임 교육이고요. 잘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가 저희가 진행해야 될 아이아타 항공 운임 기본 과정의 커리큘럼들인데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요. 아래쪽은 매우 단순해 보여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런데 이 위쪽에 있는 항공 운임 발권 실무의 교육 내용과 우리 한국 아이아타 교육센터의 이제 이 국제 공인 이제 과정인 아이아타 항공 운임 과정을 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내용이나 커리큘럼이 비슷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좀 더 우리한테 있고 이 어떤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진짜 전문가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지시어가 위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기술적인 지시어를 외우기 전에 왜 이런 운임들을 이렇게 지시어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 뭐 공시 운임을 조회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재직자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과거에 수동으로 다 계산을 해야 됐던 시기에서 지금 모든 운임이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다 자동화,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너무 뭐 다양한 운임 과정을 사실 알 필요가 없어. 뭐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그냥 계산하면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순간적으로 임시 방편 그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직을 하시게 되면 항공사에 1년을 몸담고 그만두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경력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는 운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운임의 산출 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으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경력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니저까지 가시게 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임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어떤 근간으로 마켓에 항공 마켓에 어떤 운임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 운임에서 어떤 계산 방식을 통해 운임이 결정지어지며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미쳐서 운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지시어를 통해서 얻어지는 운임 가지고만으로는 승객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아야타 교육센터에서 하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의 내용은 대부분 학문 위주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항공 운임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항공 운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사실은 왜 이런 지시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왜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사실 지시어는 항공사에 입사하시면 입사한 회사의 GDS 그 시스템이 각 항공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입사한 다음에 배우셔도 사실은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면 나쁠 것도 없지만 굳이 그거를 미리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외우셨다 하더라도 입사하실 때쯤이면 벌써 다 잊어버리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운임에 대한 판독과 어떤 과정으로 운임이 이렇게 산출이 되었는지 환율은 왜 이렇게 적용을 하며 운임에 따른 여정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항공사에 입사해서 지시어를 배우기 전에 항공사에 대한 그 항공사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모든 룰에 대해서 항공사에서 다시 교육을 시키실 필요가 없고요. 사실 현재 항공사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수익 창출 구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예전처럼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많이 축소시켰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입으로 입사하거나 아니면 입사한 상태에서 1, 2년 차에 아직까지는 뭐 사원이거나 대위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경우에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싶어도 사실은 항공사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본적인 교육은 이런 근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만한 여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했을 때 이 아이아타 항공 운임 교육이
현재 가장 필요한 주력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취업 준비생들은 당연히 다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인들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제가 지금 교수님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는 비록 내가 현업자로 들어가서 현재 이쪽 업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이런 운임의 기본이라든지 판독, 그다음에 기술, 그다음에 기본을 알고 있는 구조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 현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교수님께서 이 아이아타 항공운임 교육이 가장 필요한 주력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코멘테이션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아야타에서 가르치고 있는 커리큘럼은요, 사실은 이제 취준생 대상이기도 하지만 취준생보다는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0년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 뭐 지금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리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운임이 굉장히 자동화가 되어서요. 사실은 운임에 대한 근본을 잘 이해 못하시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 주력 대상자는 사실은 뭐 신입으로 이제 입사하셔서 몇 년 안 된 뭐 2-3년 차 내에 아니면 최소 5년 차 미만의 뭐 재직자분들이 경력을 개발하거나 네. 기본적인 운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인제 10몇 년 차 되는 직원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제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배워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다 예산이 없죠. 돈을 주고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재직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가장 기초적인 뭐 이런 지식이 없어도 업무는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내가 향후에 나의 경력을 좀 더 개발하고 내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어떠한 목표가 있으시다면 네. 가장 기초적인 학문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이제 실제적으로 주력 대상자라고 하신 지금 대상자들을 대략 5년 차 이내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차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바뀐 세대가 지금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이제 뭐 매니저를 지난 이제 슈퍼바이저급으로 가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런 항공운임에 대한 구조 지식, 판독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주력 대상자들이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이제 지금 되게 개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력 대상자들이 와닿을 수 있도록 이 아이아타 항공운임 기본교육 일부를 좀 살짝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일단 아야타 교육 과정 중에 이제 운임에 대한 프라이싱 앤 티켓팅에 대한 강의 내용입니다. 지금 강의 교환을 보시면은 1장부터 14장까지 콘텐츠가 있고요. 이제 15장은 인제 마지막으로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장인데 기본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은 아야타 지리학적 구조. 아야타 지리학적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항공 운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어 세계 지도의 방향에서 여행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대서양을 건널 건지 태평양을 건널 건지에 대해서 운임이 180도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아야타 지리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프라이싱 유닛, 운임을 어디에서 잘라서 어디에서 구분해서 운임을 구해야지 요금이 싸게 나오는 건지. 사실 지금 다 자동화 운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부 근무하신 분들이 이런 걸 왜 배워? 자동화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알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자동화가 된 와중에서도 네.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운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네. 이런 여정에 대한 타입, 그다음에 네. 운임에 대한 구분 이런 거를 스스로 잘 판독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자동화 운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운임을 어디에서 결정지어서 어디서 잘라주는지에 따라서 운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승객한테 양질의 서비스 아니면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 운임 선택인데 지금 아야타 운임에 빠진 상태에서 캐리어 항공사 운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네. 페어 타입 코드라고 하면은 이제 승객에 대한 타입 코드가 어떻게 페어 타입이 어떤 식으로 규정이 지어져서 승객에게 운임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네. 배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공권이 우리나라에서 사시면은 뭐 코리안 원으로 이제 결정지어서 판매가 되는데 네. 이러한 커런시 규정이 어떤 근본으로 규정이 지어져 있는지 네. 각 나라에서 발권하는 통화를 사용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요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항공권 US 달러로 발권됐습니다. KRW로 발권된 지가 90년대 이후부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항공사 월급 US 달러로 받았거든요. 아. 옛날에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입금되고 그런 제도가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뭐 그 봉투에다가 봉투에 돈을 담아서, 받아 네. 그때 US 달러로 받았습니다. 항공사 월급이.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인제 우리가 US 달러에서 우리나라 통화를 쓰기 시작한 지가 뭐 한 30년 된 건가요? 3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30년이면 어떻게 보면 긴 세월이지만 사실 우리 통화를 우리가 쓰게 된 게 30년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게 좀 당황스럽긴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커런시 규정들이 어떻게 결정지어지는지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정 운임에 대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이 결정되는데 그 사이에 어느 여정을 추가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직항 운임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지 여정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네. 편도 운임과 왕복 운임은 마일리지 운임을 기준으로 해서 마일리지 허용치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다음에 힙 체크라고 해서 경유지가 있을 때 경유지 운임을 어디까지 커버해 주는지 CTM이라고 해서 왕복일 경우에 일주 운임일 경우에 서클 트립에 대한 CTM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CTM이나 힙이나 EMS 이런 거는 사실 재직자들이 들어보시긴 하셨겠지만 네. 이거에 대한 이해나 적용을 사실은 좀 하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인제 아야타 교육 과정에서는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매뉴얼로 계산하는 방식까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매뉴얼로 계산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자동화 운임이 결정지어지는 데에 대한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인제 8 장, 9 장, 10장 이런 거는 인제 8 장은 중간 체류, 환승 이런 건데 중간 체류와 환승에 따른 추가 뭐 페널티나 이걸 결정짓는 요소들. 그다음에 큐 서차지나 텍스는 부가 수입인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환산되는지, 그다음에 항공권이 발권을 진행을 했을 때 항공권에 대한 판독과 기본적으로 항공권 쿠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 네. 그다음에 소와 유아 운임을 항공권에는 어떻게 적용하며 소와 유아의 예외 상황, 만약에 뭐 유아로 출발했다 소아로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항공사마다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네. 그다음에 특별 운임이라 하면 스페셜 페어 아니면 프로모셔널 페어 해서 각 항공사의 특별 운임이 어떤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지, 그다음에 EMD라 하면 요새 뭐 특별한 경우에 좀 많이 쓰긴 하는데요. 항공사들이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바우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한창 네. 유행이죠. 그래서 뭐 환불을 통해서 많이 유행하긴 하는데요. 방식이 원래는 지금 방식으로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목적은 추가 수화물이나 아니면 공항에서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항에서 앞좌석 좀 넓은 벌크헤드 싯을 추가로 20불 내고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가 부가 수익을 창출할 때 바우처나 영수증 용도로 사용했던 MCO라고 하나요? 페이퍼 때는 MCO였는데 이게 전자로 일렉트로닉으로 바뀌면서 네. EMD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프라이싱 앤 티켓팅은 이런 구조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네. 이 콘텐츠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들었는데 제가 지금 들어본 결과로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그 아야타의 공식 과정 개요서에 봤을 때 맨 첫 줄에 인터프리팅이라는 용어를 제가 봤는데 결국 그 얘기가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단말기를 사용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발권해주고 예약해주는 역할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운임들이 왜 산출이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운임들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되게 어찌 보면 고차원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정리가 저는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두 번째 이런 유니트 오버뷰 이제 그다음에 이런 지금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화면이 어떤 거를 지금 뜻하는 것인지.
아, 이 화면은요, 지금 교육과정 중에 일부인데, 지금 여정우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자세히 지금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요. 내용은 여정우님을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사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GDS에 다 파일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뭐 지시어를 통해서 배우면 이런 룰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는 알 수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시어를 통해서 이런 룰을 확인했을 때 이런 룰에 대한 판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보면 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일단 적용하시기가 쉽지가 예,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하지만 좀 오래 뭐 다니시다 보시면은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항공사마다 그다음에 운임마다 굉장히 다양한 룰이나 규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산출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룰에 대한 정확한 판독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장 기초적인 예로 뭐 여정우님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어느 도시를 추가로 넣어도 되는지, 경유를 해도 되는지, 네. 뭐 2번에 보시면 뭐 바이아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아라는 어 그 전치사 뒤에 어떤 도시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도시를 추가해도 되는지 삭제해도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부터 맨 마지막에 보시면 take note of the meaning of symbol 돼 있잖아요. 예. 하이픈, 컴마, 그다음에 뭐 슬래시, 이런 간단한 심볼들이 과연 운임을 판독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기초적인 지식 전달부터 내용의 복잡성까지 다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봐도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국어도 아닌 이상 쉽게 스쳐갈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 규정들과 약속들은 이 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다음 화면도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얘기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수업에서 어떻게 풀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제가 2초간 보여드릴 텐데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관심을 갖고 궁금하시면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봤던 코드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 하나하나의 약어와 코드 그다음에 이 알파벳들이 하나하나 세세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전제를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항공사 및 여행업계, 항공여행업계 이제 우리가 이제 지상직이지만 주로 세일즈 파트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일즈 파트에 근무하는 인재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요 이제 항공운임 기본교육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더 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반드시 필요한 어떤 지식체계 로드맵을 교수님께서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단 항공여행업계에서 이제 지상직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요, 지금 로드맵을 보시면은 지금 Fundamentals in Journey Pricing and Ticketing이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운임 구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특히 영업부나 예약 발권 부서인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입사를 막 했을 때는 있는 예약을 진행하기도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 경력이 좀 쌓이고 업무가 지시어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서 업무의 속도가 빨라지고 능률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되시는데, 운임을 직접 인제 만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까지 가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운임을 만들 때, 내가 운임을 항공 마켓에 적용하게 될 때 네. 어떤 조건으로 어떤 식으로 산출할 수 있을까? 그럴 경우에 운임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운임 산출 구조에서 과연 NUC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ATP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임을 어 파일링하는 회사입니다. 네. 항공사에서 인제 뭐 보통은 인제 영업부에서 운임을 가장 많이 만들고요. 영업부 매니저가 인제 운임을 만들어서 ATP코에 보고를 하거나 기록을 하는데, 네. 이 기록을 하실 때 운임이 어떻게 돼서 구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운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다음 단계의 내용은 어드밴스 저니부터 프라이싱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권, 티켓팅, 리프라이싱, 뭐 익스체인지 이건 이제 재발권들에 대한 내용인데 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항공권을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재발권하는 방식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네네. 제일 마지막 단계가 GDS 페어 앤 티켓팅에서 발권을 실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저는 사실 맨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해 주셨던 요 GDS 페어 앤 티켓팅 이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CRS라는 교육으로 지금 바깥에서 막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처음 시작이고 반대로 이 운임에 관한 구조 지식이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였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무를 하기 위해서 실무를 정확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펀더멘탈과 어드밴스드라는 운임에 관한 기초 지식 그리고 구조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금 오른쪽에도 과정이 이제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과정 몇 가지만 좀 찝어서 이쪽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항공사에 재직하시거나 아니면 항공사에 재직을 꿈꾸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항공사 지상직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겉에서 보기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기술과 그다음에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공부할 여력이 없는데 좀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BSP 같이 항공 정산, 실질적으로 아야타에서 가장 큰 기능을 하는 BSP 카스는 항공이랑 항공 여객과 화물에 대한 정산 시스템을 말을 하는데요. 이 시스템들이 사실은 공부를 안 하고 쓰는 기능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재직자들은 급하니까 배울 만한 뭐 지금 교육기관도 사실은 없고요. 있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긴 한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제 아야타에서는 BSP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자세한 교육 과정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숙지하시면 실무가 조금 더 편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다 바쁘셔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무에 가장 그냥 효과적이고 그나마 혼자 배우기 좀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인 정산 시스템들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워낙 NDC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NDC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DC는 제가 나중에 차차 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고요. 예. 뭐 레비뉴 매니지먼트는 뭐 이제 본사에서 수익부 구조 그러니까 예, 수익관리부서에서 많이 담당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이 부서도 되게 레베뉴 매니지먼트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항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큰 부분을 가지고 담당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트래블 앤 투어리즘의 파운데이션인데 이 부분들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새는 여행 부분이 뭐 만약에 뭐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위축되었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워낙 다른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파운데이션인 트래블 투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 보면 좋을 만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제 특수고객, 특별한 요구를 요청하는 승객을 도와주는 방법인데요. 항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 그다음에 뭐 임산부들, 그다음에 어린이를 같이 동반한 뭐 가족들 이런 그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알아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몰라서 못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나의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승객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 아야타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내용이 장애인 승객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네네네. 이런 특수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사실 항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야타 교육 과정에는 특수 고객에 대한 교육 과정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자격증 취득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쪽 운임 쪽 그리고 세일즈 파트에서 전문가가 되시기 위해서 이러한 중요한 지식체계 로드맵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시간상 모든 얘기를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런 과정들
되게 생소하실 것입니다. 낯설고요. 하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가장 필수적인 항공 운임에 대해서 대금을 정산하는 그거에 대한 BSP 지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 BSP 교육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 아야타 교육센터가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고 이 영상을 종료를 할 텐데요. 이 아이아타 교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월드와이드로 공통된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 350여 가지의 과정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일한 콘텐츠로 받고 교육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의 종사자나 앞으로 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어딜 가도 인정받고 공용되고 그 다음에 가장 선진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아이아타 항공운임 기본 과정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이 영상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